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 김쌤입니다. 네, 저는 오픽 시험에 실제 등장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외국인 친구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준비시켜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번 토요일날 이프 스피킹 프로그램에 오셔서 새롭게 대화해 보실 주제, 사는 곳과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이시는 화면에 0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첫인사 나와 있는데 물론 여태까지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익숙해지셨겠지만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요. 나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이제 넘버 1 나오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익숙해지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외국인을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꼭 이 스텝이랄 것은 아니고 이 내용들을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준비나 예상을 하고 가시면 또 좀 더 자신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인사, 이거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죠. hello 또는 hi로 시작을 하셔야겠고요. 그때 중요한 게 꼭 미소와 함께, 이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당연히 처음 만났으니까 만나서 반갑다고 nice to meet you 하셔야겠고, 다시 본 사이라면 밑동사가 아닌 see 동사를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밑동사는 처음으로 만난 사이에서 만나서 반가울 때 쓰는 거고요. see는 다시 보니까 좋다라고 할 때 쓰시는 동사예요. 그래서 저번에 봤던 친구라면 nice to see you today, 처음 보는 친구라면 nice to meet you today,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영미권에서는 항상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뭐다 라고 할 때 my name is 하셔도 되고 you can call me, 그 다음에 이름을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면 당신은 저를 부르실 수 있어요 뭐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이 my name is 뭐뭐뭐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you can just call me 블라블라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시 한번 저번에 만난 사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 알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쪽으로 물어보시면 조금 더 센스 있는 질문이 되시겠죠? Remember my name 해주셔도 되고, 이게 원래 정식 문장은 Do you remember my name? 인데 Do you를 거의 생략하다시피 하고 Remember my name 이렇게 훨씬 더 자주 쓰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는 너 내 이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만들까요? 알다니까 know 동사 쓰셔야겠죠? Do you know my name? 해주셔도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대답, 그 반응을 보시고 기억을 못하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억을 하는 상황이라면 that's good. You remember my name. You know my name. That's good. 이런 식으로 반응을 또 리액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오늘 어때요? 라는 표현인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셨죠? How are you today? 하셔도 되고요. How are you doing today? 라고 말씀을 하셔도 돼요. 네, 저번에 봤던 사이면 안 보는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이기 때문에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어보셔도 좋지만 How have you been?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봤는데 안 보는 동안 어땠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 써야 되는 표현인 거죠. 그 다음으로 상대방이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I'm good and you?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전 좋아요. I'm good. Good, good. 또는 doing well. Doing great. 그냥 great 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짧고 굵게 미소와 함께 답변을 끊어주시는 거. 다음에 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How have you been? 이렇게 상대방이 또 물어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I've been doing good, I've been doing well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발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대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게 실제 어떻게 들리고 말해줘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입에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국말로 써놓는 거 보시면 I've been doing good, I've been doing well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이는 대로 읽으려고 하면 스펠링에 간섭을 받아서 I have been doing good, I have been doing well 이렇게 뭔가 책을 읽는 것처럼 딱딱하게 발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한국말로 표기를 하고 그 발음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좀 자연스러울지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가고요. 그 다음으로 자,
How are you doing?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떠냐는 상대방의 기분을 물어보는 쪽보다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쪽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기분이 어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 오늘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 feel 동사를 활용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How are you feeling today?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더 상대방의 기분, 상태, 컨디션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위에 보신 것처럼 그 doing good 쪽을 쓰셔가지고 Are you doing good today? 이렇게 하셔도 기분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인 것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feel 동사를 쓰시면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에 대한 답을 구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자유롭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예시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써놨는데 일단 I'm feeling good today 하셔야겠죠. 나는 오늘 좋게 느끼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because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를 쓰시면 되는데 그 내용으로 한국 분들은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날씨가 좋아서 오늘 기분이 좋네요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I'm feeling good today because the weather is so nic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컨디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어젯밤 잘 자서 기분이 좋다. I'm feeling good 그 다음에 because I slept well last night 해주시면 내가 잤기 때문에 잘 잤기 때문에 어젯밤에 잘 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라는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주말에 만나시니까 일을 안 가시잖아요. 일을 가지 않아서 오늘 기분이 좋다. I'm feeling good because I didn't go to work today.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을 받은 상황에서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And you?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요게 이제 매직 센텐스라고 해야 하나요? 너는 어떠니? 라는 걸 물어보고 싶을 때 굉장히 짧게 명료하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고요. 또 이제 대화를 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보여드리면 여러분과 대화해서 기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 be excited to 라고 하시게 되면 be excited to excited는 흥분된이잖아요. 근데 막 롤러코스터를 타서 흥분된 쪽도 가능하지만 뭐 하게 돼서 기쁘고 내가 마음이 너무 좋다라고 할 때 excited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기대가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싶을 때 자, I'm excited to chat with you 하게 되면 당신과 수다를 떨고 대화를 하게 돼서 기뻐요 라는 표현이고요. 또 여러분을 알아갈 것이 기대가 돼요 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I'm excited to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시고 알아가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et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동사 원형 하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알게 되다는 당연히 알다 동사 know를 활용하셔야겠죠. get to know 하면 알게 되다. 여러분들을 알게 되다는 get to know you guys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I'm excited to get to know you guys 하면 여러분들을 알아갈 것이 기대가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guy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텐데 왜 guy라고 하나요? guy, a guy 하게 되면 이거는 남자 한 명인데 남자 여자 섞여져 있는 상황 성별 관계없이요 여러 명이라고 할 때는 guys라는 표현을 써요. 요거 혹시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어 기뻐요 라고 할 때 위에는 be excited to를 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be happy to라는 표현을 썼죠. 비슷한 구문이에요. be happy to 동사 원형 하게 되면 뭐뭐 하게 돼서 기쁘다. 뒤에는 지금 meet and talk to you guys가 나왔죠. meet
that은 당연히 만나다고, talk to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라는 거를 I'm so happy to meet and talk to you guys,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새로운 주제 사는 곳,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오픽에서는 사는 곳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주로 주거 형태하고 누구와 사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에는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는 거, 그리고 전에 살았던 집,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랑 지금 사는 집이랑 비교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집의 구조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바꾼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나와요. 근데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랑 지금 사는 집 비교하시는 거랑 집의 변화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반복적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주로 집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답할 때 쓸 수 있는 좀 더 일반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픽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이번 주 실제 외국인을 만나서 이런 주제들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문장을 만들고 어떤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집, 사는 곳 하면 로케이션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죠. 그래서 물어볼 때 어디 사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쉽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Where do you live? 간단하게 끊어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역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서울에 사는지, 서울에서 또 무슨 구나 동에 사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냥 의문사 없이 Do you live in Seoul?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울에 사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또 어디에 사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Where do you live in Seoul?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사세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랬을 때 그 중에 어떤 구, 어떤 동에 사냐라는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으로 Where do you live in Seoul? 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서울에서도 어디 사는지 좀 더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묻고 답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의문문을 만들기가 머릿속에서 꼬이고 까다롭게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평서문으로 또 의문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당신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해서 이렇게 wonder 동사를 쓰실 수가 있어요. wonder 같은 경우는 무엇을 궁금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I'm just wondering where you live 이렇게 표현하시게 되면 저는 그냥 궁금해하고 있어요. 뭘 궁금해하냐면 where you live, 어디에 당신이 사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뒤에 나온 where you live, 이게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밑에 메모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라고 하는 간접 의문문의 형태예요. Where you live, 당신이 어디 사는지. What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How you eat, 어떻게 당신이 먹는지. 이런 식으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하는 것을 문장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 주어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또는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이 동사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의 어수는 그래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의문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의문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근처에 사시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Do you live nearby? nearby 하게 되면 근처에, 가까이를 의미하는 부사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Do you live in Seoul? 이렇게 어디 사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신 다음에 Do you live in Seoul? 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하는 형태로 의문문을 만드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항상 질문을 하실 때도 답변을 하실 때도 쉽게 문장을 이어붙여서 어떻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해 주시는 게 대화 전략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사는 곳, 로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대답하기. 저는 무슨 시도 어디에 살아요? 이런 걸 대답하고 싶은 거죠. 간단해요. I live in 이라는 전치사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는데 어디에 사냐면 의정부에 사는데 그 의정부가 경기도 안에 있어요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번에도 나오긴 했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황학동에 살아요 라는 거. I live in 황학동 in 서울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항상 수업을 들으면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말로 단어라도 내뱉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외국인 친구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생각을 하면 외국인 친구 만나서도 생각만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연습할 때도 말을 내뱉어 보고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또 한번 정확한 문장 만들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날 당일 복습하기 어려우면 다음 날에 보내드린 학습자료 가지고 왼쪽에 있는 한국말만 보고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유창하게 버벅거리지 않고 완성된 형태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훈련해 주시는 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위에 지금 의정부에 산다,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에 살아요 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친구가 경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서울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경기도는 서울에서 가깝고 이렇게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경기도가 서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는 서울 근처에 있어. 경기도 is near 서울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울 is surrounded by 경기도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죠. 서울은 둘러싸여 있는데 경기도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surround 라는 동사를 설명을 드릴게요. surround는 일단 타동사예요. 앞에 나오는 주어가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둘러싸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서울이 경기도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로 표현을 해주시고 경기도를 뒤에다가 남겨주시게 되는 거예요. 서울은 둘러싸여져 있는데 뭐에 의해서? 경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알기 쉬운 지역을 떠올려 보시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지역, 경기도와 그 친구가 알만한 지역, 서울과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표현을 한 2마디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is near 서울, 서울 is surrounded by 경기도. 그렇게 하면 벌써 우리가 2마디나 더 늘려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하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그 지역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에 해당하는 동사 take 알고 계시죠?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아는 단어는 많은데 이거를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문장을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막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을 찾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30분이 걸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from my house to her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It takes 걸린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 it 같은 경우에는 가주어예요. 문장에서 주어가 길어질 때 일단 가주어로 it을 쓰고 진짜 주어는 뒤에다가 쓸 수도 있고 생략을 할 수도 있고 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걸리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30분 정도가 걸린다라는 거죠. From my home to here.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From A to B 하면 A에서부터 B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걸리는데 30분 정도가 걸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간단하게 It takes about 30 minutes from here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앞에 우리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걸려. 30분이 걸리는데 여기에서 30분이 걸려 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아, 집에서 여기까지 또는 여기에서 집까지 30분이 걸린다는 거구나 라는 데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It took 30 minutes to come here 하시게 되면 걸렸어. 이 take는 현재 동사고요. took 같은 경우는 take의 과거형이죠. 걸렸는데 30분이 걸렸어. 뭐 하는데 30분이 걸렸냐면 여기 오는데 30분이 걸렸어. 이렇게 문장을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 나온 it 같은 경우는 가주어죠. 문장이 길어질 때 it으로 주어를 대신 표현할 수 있다. 그걸 바로 가주어, 가짜 주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진짜 주어는 맨 뒤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여기 오는 것이에요. 여기 오는 것. 여기 오는 것은 30분이 걸렸어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주어구가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it으로 대체하고, 다음 it took 30 minutes 얘기를 해준 다음에 뒤에다가 주어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to come here.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헤어질 때도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It's gonna take 30 minutes to go back home.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생략된 apostrophe s하고 gonna 같은 경우는 be going to예요. 요거는 will하고 의미가 비슷하죠. 뭐뭐 할 거다. 그래서 It's gonna take 30 minutes 하게 되면 30분이 걸릴 거다라는 뜻이죠. 뭐 하는데? To go back home.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방금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는데 30분 걸렸어. 요거는 만나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났을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고요. 뭐 대화 중간에 쓰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한 상태라면. 또는 헤어질 무렵에는 It's gonna take 30 minutes to go back home. 집에 가는데 이제 30분 걸리겠다. 잘 가. bye.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집의 로케이션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 알려드렸고, 이런 구문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는 복습 자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대화 내용이나 전략,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머릿속에 대화의 프레임을 가져가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들, 문법적인 요소는 복습 자료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누구랑 사는지 물어볼 수 있죠. 누구랑 같이 살아요? 라는 거 묻고 싶을 때 Who do you live with?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누구와 같이 사세요? 위에하고 아래는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만 좀 다른 거죠. 위에는 누구라는 의문사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명사, 그러니까 live의 의문문을 만든 거죠. Do you live with anyone? 하셔가지고 당신은 사시나요? Do you live 하면 사니? 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with anyone 하게 되면 누군가와 함께 사니?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Do you live with anyone? 하게 되면 누군가와 같이 사시나요? 라는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또 이 혼자 사세요? 아니면 가족이랑 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Do you live alone? Or do you live with your family? 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Do you live alone? alone은 혼자, 홀로라는 뜻이죠. 홀로 사시나요? Or 또는 Do you live with your family? 하게 되면 당신은 사시나요? 누구랑? 가족이랑 사시나요? 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혼자 사세요? 아니면 누구랑 가족이랑 사세요? 라고 할 때 Do you live with alone? Or do you live with your family? 하셔도 되고 Do you live with anyone? 이렇게 또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이랑 살아요. 당신은요? I live with my family. What about you?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혼자 살면 I live alone. What about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친구랑 같이 산다. I live with my friend. What about you?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스스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문문 만들기 까다롭게 느껴질 때 이렇게 평서문을 활용해서 나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What about you?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질문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도 그냥
내가 먼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가족들이랑 살아요 라고 하고 What about you? 하게 되면 너는 가족들이랑 사니? 아니면 혼자 사니? 누구랑 사니? 라는 또 의문문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의문문 만들기 까다롭게 느껴질 때 전략, 평서문으로 나의 이야기 먼저 하고 난 What about you? 또는 How about you?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